영화 같이 보실래요? 여기 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제목처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정말 거꾸로 갑니다. 80세의 외모와 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벤자민 버튼.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마을 양로원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져선 청년이 되고 급기야 젖먹이 아기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벤자민이 12살 60대 외모일 때 데이지라는 이름을 가진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둘은 사랑을 나누지만 데이지의 시간은 벤자민처럼 거꾸로 가지 않았죠. 데이지가 80세 무렵이 되었을 때 벤자민은 더 이상 데이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외모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치매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영화를 지난 8월 이승희님과 함께 감상했는데요. 영화 주요 장면을 보면서 저와 세대가 다른 승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승희님과 제가 나눈 대화 중 일부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승희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 목소리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승희님께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묵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승희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삶이 진짜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대로 안 될 때?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젊은 사람도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측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늙은 사람들만 생각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살아있다는 게 삶 자체가 괴롭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삶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처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질문은요. 영화 초반에 부모가 버리고 간 벤자민을 거두며 양로원 여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명은 아무도 몰라. 승희님, 운명이 뭘까요?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날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보장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살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한계도 느끼고 만족도 하고 본인 스스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인생이 계획대로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도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남들 눈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별탈 없이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엔 자기만 아는 실패나 상처, 해결되지 않는 근심거리 같은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운명을 모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운명은 아무도 몰라. 이 영화 속에서 양로원 여주인이 벤자민을 80세 외모를 가진 거의 괴물 수준 아이를 거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그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사 속에 삶의 종착역은 다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은 죽음을 뜻하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정말 재밌게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싫더라고요. 어차피 종착역은 죽음인데 생각해보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내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나다니면서 재밌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호호 이렇게 웃고 재밌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자식들 더 보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들이 도리어 저를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게 참 스트레스예요. 어느 부모든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특히 우리 시절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절절하고 자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모 마음은 모두 다 똑같아요. 영화 속 벤자민을 보면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가 따로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물론이죠. 이 영화 속 얘기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벤자민은 출생부터가 좀 황당했잖아요. 소설이 원작인 영화니까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를 기반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벤자민 같은 상황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전체 줄거리는 큰 감동이 있어요. 80세 노인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어가는 그것만 황당하지 나머지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울림이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벤자민 키워준 엄마, 한마디로 천사죠.
아니,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덕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난 진심으로 한 행동이잖아요? 그 엄마가 진짜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모성 본능이 지극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자신이 직접 양육을 안 했을 때. 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기준 정도 정이라고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워봐야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자식에게 가지는 애정도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웬만해선 여자들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에겐 아니다. 이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면 책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자신이 낳은 아이도 방치하고 아동학대로 굶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인성의 영역이죠.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인간 이하 행동을 하는 사람보단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겠죠? 영화 중반을 넘어가면 벤자민이 첫사랑 데이지와 드디어 함께 살잖아요. 그때 벤자민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다. 승희님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요. 우리 애들을 이렇게 내 품에 꼭 안고 있을 때, 예전엔 도시에서 살았어도 연탄불을 피웠어요. 예를 들어 장거리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울 경우에 연탄불은 꺼지거든요. 그러면 번개탄으로 피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연탄불을 피우는 동안 바닥이 너무 차잖아요. 냉기도 돌고. 그때 제가 우리 애들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3-4살 정도 됐을 때 애들 추울까봐 엄마 품으로 와 하면 애들이 와라고 와서 이렇게 꼭 안겨있는 그때요. 승희님, 사실 우리가 나 행복해 하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 얼마나 행복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TV를 보면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돈도 벌고 생활도 여유 있고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 후반부에 벤자민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외모는 10대인데 벤자민이 그때 말했죠. 오래 산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사실 치매 증상이 아니라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서운한 일을 평생 동안 못 잊는 사람이 있고, 그까짓 거 뭘 하고 잘 잊는 사람, 그리고 기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 잘 잊어버리지만 어떨 땐 안 좋은 기억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세월이 약이라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희미해져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걸 토대로 자서전을 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록해두지 않는 이상 지나온 세월을 글로 쓸 거라고 막상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정리라는 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 자신감 전체를 기록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나쁜 것만 기억하고 남기고 하다 보면 치매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폭발할 수도 있죠.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상대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그게 될 것 같아요. 상대와 안 통하면 사실 정말 안 통하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만난다는 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끼리 만나는 건데 그 환경이 달랐다라는 걸 서로 받아들이면 괜찮죠. 그런데 한 명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한 명이 못 받아들이면 그땐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벤자민이 데이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영원해. 승인이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 드라마를 봐도 누구와 살던 간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건 둘 중 어느 한 명의 사랑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엄청 사랑하면 거의 감동받아 끌리기도 하고 그게 또 결국 영원한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런 사랑은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랑이겠죠. 그리고 사랑은 남녀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아래 윗사람 간의 사랑, 다양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또 쉽지도 않겠죠. 사랑도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받을 줄도 안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승희님과 함께 감상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한 편을 통해 승희님과 제가 나눈 대화 중에서 주요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공통의 취미를 통해 소통하는 것,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따뜻한 관계 맺기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10월의 마지막 즈음, 이 가을에 저랑 영화 같이 보실래요?